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관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 재선 의원 출신의 아깝게 이번에 떨어졌는데 함진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 하셨죠. 정책위 의장은 한 3선 정도가 해야 되는데 재선에 그래도 정책위 의장 하신 분으로서 지금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주 뭐 굉장히 당원뿐만이 아니라 예.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거는 저 기대 반, 우려 반 그런 상황으로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대 반, 기대 우려 반, 반. 우려 반. 근데 그러면 이제 우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당 대표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당무를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연습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막바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고. 예,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권 주자들 지금 흩어져 있는 대권 유력한 후보들 그렇죠. 전부 모셔와야 되고 등등 또 개혁 과제들 뭐 네. 하여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할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정책위 의장 할 때도 거의 한 20여 개 부처 되는데 네. 그런데 오면은 제가 모르는 것도 막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수석 전문위원 네. 이런 거 보면은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지 뭐 이게 조금 이따 보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그 내공이 필요한 자리네. 필요하죠. 보통 내공 가지고 안 되겠네. 당 필요하죠. 대표가. 그렇죠. 필요하죠. 하나에 말하자면 국가를 운영하는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야당이니까. 특히 야당이니까 더 그렇죠. 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집권당이나 네. 정부는 기존의 공무원 조직이 관료들이 많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무래도 취약하죠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뭐 생각할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은 옆에서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결정을 바로바로 해야 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 원내대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선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사선이죠. 사선이죠. 사선. 그것도 국회 경험도 많고 그 선거도 많이 치렀고 그 여러 면으로 봐서 관록이라든가 이런 건 이준석하고 게임이 안 되네. 지금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네. 우리 주호영 의원이 5선, 5선. 네. 조경태 의원도 5선, 5선. 네. 그다음에 홍문표 의원이 4선, 4선. 네. 그다음에 나경원. 나경원 의원도 4선. 4선. 그러니까 4선, 5선이 주로 포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선의 이준석. 거기 최고위원을 한 번 하셨죠. 최고위원 한번 최고위원 한 번 한 거고 네, 그게 그렇죠. 나았지. 네, 최고위원. 야, 참. 요 함진기 의원도 정책위장 하시고 재선하셨는데. 이게 그걸-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처음에는 잘 그걸 그렇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 또 결단하는 게 얼마나 큰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당원들한테도 그렇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껴갑니다, 점점. 처음에는 뭣도 몰라. 처음에는 뭐 좀 쉽게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러나 이제 해보면서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게. 예,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하는 거를 보통 의원들은 다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근데 모든 일이 그래요. 네. 모든 일이 운동경 저 챔피언 된 사람들도요 네. 보면은 네. 그렇더라 하면 갈수록 나중에 어렵대요. 어렵죠. 그 예술인들 왜냐면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 분야를 알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했는데 저도 한 20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렵죠. 이제 조금 알면서도 어렵다는 걸 더 무시무시하게 느끼는데 하물며 정치도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 자리라는 거는 이건 그냥 정치인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이제 돌풍의 측면에서는 기성 정치권들도 이제 저를 비롯해서 네. 반성할 필요성은 많이 있습니다. 네. 돌풍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네. 보지만
엊그저께 제가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이준석 예, 후보가 토론하는 걸 봤는데 본인도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도와주는 분들은 물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럼요. 그걸 실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유심히 좀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관전평을 봤을 때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토론 나와서 한 걸. 뭐 대체적으로 후보들이 네. 다 특색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볼 땐. 네. 이제 우리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호남의 의석수 배려와 관련돼 제가 정책위의장 할 때도 그거를 꼭 실현시키고 싶었거든요. 네.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지역별로 그런 특색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했던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준석이. 면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 다른 후보들은 이제 또 주호영 의원은 또 이제 원내대표 했던 직전에 했던 네. 또 그런 안정적 이미지 관리도 있고 우리 나경원 대표는 또 여러 단계를 다 자기가 이제 또 얘기하신 대로 경력을 쌓아온 오신 분이고 또 우리 조경태 의원은 상당히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네. 민주당에도 있었고 그렇죠. 또 우리 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5선이기 지금 53살 뿐이 안 됐거든요. 네.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는 분이고 홍문표 의원은 또 관록이 연륜에 있으시죠. 비해서 또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마인드, 맞아요. 뭐 청년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청년 나이는 또- 제일 많으신데 거기서. 네, 청년 신설청 같은 것도 맞아요. 얘기를 하고 그러셔서 뭐 각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그 굉장히 누가 제일 그 토론회만 놓고 보면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말은 아무래도 윤석 의원이 잘하시죠. 말 잘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말만 같고 음. 그만큼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일반 국민들 당원들도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좋겠는데 과연 그럴지 그런 게 좀 의문을 좀 갖는 것 같고 네. 연륜은 뭐 나머지 네 분들이 다 네. 그만한 연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밋밋한 소리 그만하시고. 당대표감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또 지금 그전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문재인 정권 말년 상황, 그 다음에 대권에 이제 집권을 해야 되는 상황,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상황 어려운 상황, 네. 이거 다 지금의 상황에서 당 대표 누가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콕 집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정책의장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결집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제 생각은 있지만 네. 그 뭐 제 생각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글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한빈기 의원이 이 경륜을 따지자면 아무래도 음. 다선 의원 네. 또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선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음. 젊은 이미지로 가자. 이런 거 따지면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지금 후보도 젊은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까? 집권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집권이라는 게 굉장히 집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젊은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집권, 안정적 관리, 집권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 집권을 해서 예. 젊은 이미지로 당을 쇄신하고 나라를 쇄신하고 일단 집권을 해야지. 집권 안 하고선 맨 젊은 거 아니라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집권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쪽이 다 횡포 부리고 다 젊었든 막아버리는데. 경륜이 있든 최종적인 목표는 집권이잖아요. 집권이죠. 그다음에 그럼 대선의 안정적 관리를 그 집권에 누가 유리한 당 대표냐면 다 집어주세요. 그렇게 빙빙 돌리고 그래. 참 답답하네. 그거는 뭐 이 여론조사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에 누가 나왔어요? 누가 집권에 유리한 사람? 당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선 의원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를 선택을 할 것이고 아, 그 나경원. 선택할 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젊은 보수 이미지였었는데 이제 이미지를 탁 탈색을 해서 가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를 또 아니 그러니까 또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아무튼 경륜을 무시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 관리고 최신이고 이거 떠나서 예. 절체절명이 지금 집권이잖아요. 예. 집권에는 뭐가 유리하냐 이거예요. 쇄신이 유리하냐 안정적 관리가 유리하냐. 집권에는 나경원이 유리하냐 이준석이 유리하냐. 그거는 뭐 누가 제 유리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얘기해 개인적인 주세요. 의견은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아니 오히려- 정책위 의장하신 분이 그 아니 아무래도 경륜을 따진다면 그럼 경륜 있는 사람이 가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저 집권을 위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 친하기야 준석이가 더 친하죠. 그렇지만 그 준석이가 그 쇄신이고 다 좋고 똑똑하고 다 좋은데 지금 판에서 당을 이끌 수 있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중요해요. 점에서는 나경원 왜냐하면 또 지금 현상이 국민의힘엔 지금 앞에 계시지만 국민의힘 뭐 정책위장까지 하셨는데 거기 대권 주자가 없어요. 거기 지금 아니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많이 있죠. 있는데 그 저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판이 또 본격화되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후보들이 다 모이면 또 달라질 수 본격적인 검증을 지금 안 했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검증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유력 후보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검증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부 통합을 해서 그런 검증 절차가 시작이 되면 음. 그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검증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당내 검증이 안 됐잖아요. 또 당외의 검증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빠르게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국민 검증이요, 뭐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국민 검증은 다 됐어요. 국민 검증은 네. 뭐 당에서 또 무슨 검증이 뭐 어떻게 또 더티하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온 인생이 다 까발려지고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무슨 저 국민 검증 됐으면 되는 거지 뭐 당내 무슨 검증? 그래도 또 이게 또 이제 검찰 조직에 있었을 때 하고 네. 또 물론 이제 감사원도 그렇고 뭐 부총리도 그렇고 모든 이런 직책들도 중요하지만 당내 검증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예상치 못했던 그렇겠죠. 그런 것도 또 튀어나오는 네. 거거든요. 그런 그럼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같이 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국민의힘으로 거의 윤석열 총장은 들어가기로 마음을 슬쩍 굳힌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예. 만났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쓱스리 쿠션으로 전달되게 하는 게 고도의 전법을 쓰는 것 같은데 예. 자 굳혔다면은 저 만약에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됐을 적에 예.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로 순탄하게 갈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저 유승민이 욕심 부리고 노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당원들도 그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거를 많이 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다 봤는데 저희 당에 있지 네. 않고 타 당에 있을 때 유승민 대표하고 같이 있을 때 아마 그때는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네. 자기 당 대표니까 내가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얘기하는 거는 뭐 그 당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네.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 당이 우리 당하고 흡수가 돼가지고 예, 바른미래당에서 이쪽으로 왔죠. 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한번 본인이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번에 저희 당 당 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통 이제 결정이 되면 그 퍼센테지까지 공개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관리를 되게 좀 소홀한 면이 좀 있어서 그까지 네. 다 나간 거예요. 퍼센테지 넌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받았다. 그게 다 나왔어요. 다 이번에. 나왔죠. 네. 그 이건 저희 당에서 잘못한 거죠. 음. 관리를 이미 답안을 다 보여준 꼴이 돼버렸죠. 1차 답안을. 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그게 대선 경선 관리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 것이죠. 나온 결과대로 하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유리해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본선에서도 그렇게 물론 본선에서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표심이 왜냐하면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예, 열흘 정도 남은 데다가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딱 보니까 내가 응원하던 예를 들어서 뭡니까 조경태라든가 예. 내가 응원하는 주호영이 안 될 수 있겠네 하면은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 사람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열흘 정도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죠.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양자 구도로 갈 수도 있고 네.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예. 그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차 컷오프 때의 그 아까 성적표가 다 공개됐으니까. 공개됐으니까 그 성적표대로 안 나올 수 있다. 이제 바뀌죠.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제
당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또 윤석열 대권 주자를 받아들이기 쉬운 판이 어떤 판인가 이것도 선택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경선 관리라는 것은 경선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입장을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네. 잡아주냐가. 아.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 가서 뻔한데 뭐로 들어가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시를 못하요. 네. 그래서 아주 그 과거에 그런 입장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당에 있을 때는 그게 맞거든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그거는. 근데 한미당에 이제 있을 때. 합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여러 후보들이 대선에 후보로 관심 있는 후보들이 나도 참여해서 해도 공정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음이 갔을 때 참여를 하는 것이지. 그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가면 그 사람들 오겠어요. 그럼 우리 함진규 정책위장이 가상을 해서 예. 내가 윤석열이다. 예. 그 빙의를 한다면 예. 자 나경원 당대표가 있는 게 내가 대권 잡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게 내가 유리하겠습니까? 내가 윤석열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저 후보 개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우선 첫째가 그 사람들이 개인이 후보가 어떤 공정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안 되지. 그 밑에 룰을 이제 앞으로 당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네. 그 룰을 만들 겁니다. 네. 그 만들어서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는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 예. 뭐 일반당을 얼마 포함시킬 것인지, 국민 여론조사는 몇 %를 집어넣은 거지. 그걸 공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한 건 대표의 입장,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내용들 이거를 보고 아마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를 윤석열이라면 본인이 윤석열이라면 누가 더 내가 저 대권에 싸우는데 파트너로 누가 더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아마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집권당인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 위험을 잘 관리할지 저는 이게 굉장히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막 지지율이 올라가다가도 네. 행동 하나 말 하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게 많이 추락되는 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정적인 관리할 안정적 사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경원 대표다 이런 얘기. 나경원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아니 거 그게 아니라 안정적 관리는 나경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분명히 해주셔야 아니, 돼요. 주호영도 시청자는 그걸 궁금해서 기다리는데 뭐 빙글빙글 어쩌면 뭐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짜증나죠. 그 당시 어. 지금 원외위원장을 맡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중립 의무가.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예, 돼요. 예.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민간인 같으면 나는 누가 좋아, 누구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에 예. 그래도 의장을 했었고 제가 그다음에 현재 당협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은 거기 또 관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해를 시청자분들은 또 그걸 그래요. 알아서 판단하시면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사람 불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정당에 없는 사람 불러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니,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건데 아니, 왜 근데 빙글빙글 돌려? 제가 요거를 이거. 많이 봤는데 네. 정당 내부적인 것도 누군가는 제가 현역 때는 안 나갔습니다. 네. 유튜브나 이런 데 잘 아시다시피 예, 특별한 예. 게 거의 그렇죠. 방송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 내부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선에서는 얘기하는 게 맞다 그렇죠. 싶어서 제가 예. 감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중요한 때라서 국민들이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네. 왜 뜨겁냐면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경선을 잘하고 당대표 이 이벤트를 잘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다음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을 쓰러뜨리느냐 못 쓰러뜨리느냐 때문에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현상도 그래서 뜨거운 거고 이준석 현상도요. 이준석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 이거 당 대표 이번에 확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대표 서울시장 이렇게 쿨하게 잘 싸워주고 인정하고 했으니까 또 뜨거운 거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왜 안 뜨겁냐면 지난번 원내대표 하면서 직전에서
뜨겁게 안 했기 때문에 식어버린 거고. 지금 그런 거에 국민들 입장이라는 게 그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깨달라는 것 때문에 뜨거운 거지. 국민의힘이 잘해서 절대 뜨거운 거 아니랬는데 이거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하면은 이게 나중에 큰 거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경원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대권 주자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관리가 돼서 스무스하게 갈 것 같은데 이게 이준석이가 됐을 때는 상황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의 말은 자기가 당대표 돼도 특정 계파, 다시 말해서 유승민을 뭐 대권 주자로 믿는데 유리하게 작용 안 할 것이다. 지금은 막 공평하게 할 것이다 얘기는 하는데 아니 자기 말하자면 아버지 친구고 그 계파인데 그거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그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라는 자리가 본인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못합니다. 제도적 시스템 때문에. 뭐 좋아하는 거야 친소 관계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는 못 가죠. 우려오시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아마 본인도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국민 정서가 있고 당원들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당대표 돼도 유승민은 대권 주자로 이제 끝이다. 뭐 끝이라고 제가 단정적 어느 특정 후보를 단정적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건 똑같은 여러 후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그걸 뭐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 굉장히 시련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준석이 당대표 여론조사에 1위가 나오는 게 시련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계속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른미래당으로 뛰쳐 나갔다가 거기서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합쳐서 일로 들어왔는데 아니 굴러온 돌이 거기 백인돌들 다 빼고 그것도 영선이 돌풍을 일으킨다는 자체가 국민의힘은 벌써 틀렸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바른미래당에 나갔다가 온 사람이 지금 1등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 참여하는 분들도 제가 패널들도 많이 이제 보고 했는데 저게 당의 내부에 깊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당이 이제 뭐 그런 데서는 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 당이 굉장히 용광로 정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지금 5명의 후보 중에서 한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은 다 다른 당에 갔다가 오고 주호영도 그랬고 조경태도 그랬고 반대당에서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당은 제가 그렇게 수십 년간 생활을 해봐도 그런 거를 과거를 묻지 않아요. 저희 당.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 당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갖고는. 그런 장점은 또 있네요. 있죠. 저희 긍정적인 있죠. 면으로 보면. 그렇죠. 저희 당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나가서 의정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뿐만이 아니라 당에서도 그리고 다른 당에 있던 후보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물어요. 의원들이 같이 의원 생활하면서 저 사람이 바른미래당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런 것도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 사람이 와서 과거에 뭘 했든 다시 재정립을 해서 본인이 또 얼마인지 당대표. 그러니까 5명 중에서 당에 있던 사람 한 명뿐이 없고 그러네. 나머지는 다 그래도 뭐 본인들 뜻대로 노선대로 또 갔다가 다시 또 오시고 뭐 반대당에서도 오시고 그러네.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들이 뭐 당에 오랜 동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럼 꼭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당이 그런 건 장점. 긍정적인 면으로 보시죠. 그렇죠. 긍정적인 면. 근데 이제 다 와라 누구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집권하는 데는요. 그게 이제 이 저쪽을 저는 굉장히 뭐 일생을 비판하고 사는데 저쪽의 장점은요. 그런 응집력이요. 하여튼 뭐 대깨문이면 대깨문을 응집해서 그냥 해서 어떻게든지 집권하고 어떻게든지 법 통과시키고 악법 통과시키고 법사위원장도 지네들이 차지하고 그냥
악착같이 그냥 뭐 공기업도 지네 편 다 하더라고. KBS 뭐고 다 교통방송이고 뭐고 다 장악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쪽은 다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내주고 다 법사위원장 내줘. 김어준이 하나 못 잡고 서울시장 우리가 뽑아주면 뭐해. 김어준이 하나 못 잡고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이 양반들이야 너무 진짜.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걸 식상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서 수많은 협상을 해봐도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이 박사님도 예.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 정상이라고 보세요? 그게? 정상 아니죠. 정상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국민들 다 아십니다. 그것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비록 근데 집권을 하잖아요. 네. 집권을 하는데 집권의 절체절명에 일단 집권을 하고선 선정을 베풀어야지. 아니, 근데 집권도 안 하고선 무슨 뭐. 아니 근데 편법을 써가지고 집권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응집력이 있는 게 왜 편법이에요? 응집력은 좋은데 네. 아까 우리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청문회를 난 청문회를 제가 만약에 대표를 맡는다면 전 청문회 안 합니다. 그런 청문회를. 그래서 제가 의장 할 때도 네. 청문회를 두 단계로 나누자. 네. 우선 군대 갔다 왔냐, 논문이 어쩌냐, 세금 냈냐, 그걸 나와서 따지는 것보다 미리 걸러야지. 그럼. 미리 걸러이 청와대에서 국회하고 네. 이렇게 협력을 얻어내서 미리 걸러서 일정한 기준에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아예 그냥 올리지도 않는 거예요. 청문회를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대상이 안 보이콧. 대상이 안 보이콧이야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렇죠. 예. 그 대신에 그걸 못해요.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네. 정책을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식 근데 청문회. 세금 냈냐 안 냈냐 미국식으로 그냥 대충 받아들이다 보니까 안 지키는 거야. 33, 34, 35번씩. 아니면 미국식 청문회가 어떤데요? 미리 지금 우리 함진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걸러서 네. 그런 사람은 청문회장에 나오지도 못해요. 제가 그걸 법안도 했었어요. 법안도. 아니 세금 안 낸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국민한테 세금 내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저 국민이 낸 세금을 총리 있잖아요. 총리. 예. 누구야 그저 이름도 생각 안 해. 지금 총리요. 김부겸이. 네, 김부겸 부총리. 아니 저 범칙금 저 교통 이런 거 안 내서 저 자동차 압류를 몇 번? 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난 무슨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도 지금 이게 이준석 돌풍이 있듯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치에 뜻이 있다면 예. 또는 다른 데 뜻이 있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내 경력 관리를 해야겠고 인생 관리를 예. 해야겠다는 거를 심어줘야 되는 그렇죠. 예, 맞아요. 적어도. 예.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누가 뭘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훈련된 사람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 그러다 실수도 많이 하고 예.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네. 부딪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사실은. 네. 그런 게 없고. 윤석열 대권 주자가 순탄하게 잘 국민의힘에서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온 다음에 또 다른 변수라든가 또 다른 상황이 연출될까요? 저보고 개인적인 말씀 혹시라도 개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 바깥에서 너무 그렇게 오래 지체하는 거는 저는 누구든 간에 후보들이 특히 윤석열 우리 총장도 그렇고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들어와서 욕 먹을 때 같이 욕 먹고 또 같이 힘을 합할 때 힘을 합하고 국민들한테도 검증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네. 물론 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갖기 때문에 기초적인 건 다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 말고도 다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빨리 들어와라. 시간이 없어요. 7월달 7월 초부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이 7월. 그렇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중하순 늦어도 하순에는 들어와야죠. 그리고 제가 반기문 그때 제가 정책위 의장 할 때 또 그 전에 홍보본부장 할 때 반기문 후보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예. 윤석열 총장 아마
버금가게 인기가 예, 좋았어요. 그 정도. 근데 저는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 당의 힘을 좀 같이 예. 이게 좀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웬 이유인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계속.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면서 결국은 중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왕에 대선 후보의 뜻이 있고 대선의 뜻이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같이 그 익히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맞습니다. 너무 늦으면 맞아요. 힘듭니다. 이게. 이제 그 호랑이 잡으러 네. 호랑이 굴에 네. 들어가야지. 그 정도 뭐 배짱과 어떤 용기 없이 뭘 어떻게 대권을 잡겠다고. 이제 빨리 들어와야지. 빨리 들어가야지.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다 네. 들어오셔야지. 좋은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내년에 하고 네. 취임이 5월 아마 초순으로 알고 예, 있어요. 5월 5월 1일인가 예, 5월 1일 예, 취임을 5월 하시거든요. 초순에. 그리고 3주 만에 바로 또 지방선거를 합니다. 예, 그렇죠. 바로 지방선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 각 당 마찬가지겠지만 예. 자칫 잘못하면 대선에 매몰돼 가지고 저는 걱정하는 게 지방선거가 네. 좀 소홀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진짜 노련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당 관리가 네. 이번 당 대표가 진짜 중요한 당 대표네. 중요하죠. 이번 당 대표가. 안정적 관리도 제일 중요하고 뭐 쇄신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대통령 선거고 좌우지간 같이 가니까요.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대통령 취임하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를 치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봉규 박사님 TV가 네. 유튜브가 굉장히 그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아마 예. 선도적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아닙니다. 되지 저는 않을까 뭐, 저는. 전 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합니다. 우리 저 정치인 중에서 꽃미남 꼽으라면 1, 2등 할 걸요. 우리 함진기 의원이. 제가요? 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 꽃미남 본인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예? 꽃미남 인물로 당 대표 하라 그러면 1등일 텐데. 이게 이제 말랐을 때 사진이라. 예? 인물로 그런 거 좀 없나?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선과 예. 지방선거가 앞으로 예. 숨가쁘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유튜브도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으로 불러주신다면 네. 와서 당내 네. 사정도 제가 네. 공개할 수 시원하게 있는 얘기해 선에서 주세요. 좀 다음에 시원하게. 시원하게 좀 이제 모르는 처음 거,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올 때 시원하게 예, 예. 얘기하겠습니다. 함진기호 전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